한번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평형대 구성마다 상승률이 전부 다 다르다. 그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는 다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미사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다. 반드시 수요가 붙을 때 그 수요한테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가장,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75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문자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현재 힐스테이트 미사역 84타입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세대기입니다. 피주고 매수했고 대출 이자가 많아 내년 하반기 매도 계획 중입니다. 예전에는 미사 골든 센트로와 가격도 비슷했는데 현재는 1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얼마 정도가 매도 가격으로 적정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미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시는데, 저는 내년 2024년 하반기 정도에 매도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인 골든센트럴 아파트의 상승기 때의 가격 추이를 잘 살펴봐야지만 우리는 매도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미사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할 만한 대상인 아파트인 미사 강변 골든센트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2014년식이고 약 1,5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1,300세대 비교할 만한 대상의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매도 금액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오피스텔의 타입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중소형 8호 타입 기준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8호 타입 기준을 전용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용 면적 약 25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용 면적은 발코니를 제외한 실내 면적, 그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은 발코니라는 이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이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실사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25평 정도 되는 크기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면적 구성을 우리가는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가격 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죠. 미사 강변 골든센트럴, 이 아파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오피스텔과 좀 다른 주택의 유형인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타입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 미사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의 타입은 5구 타입이 있고요. 또 7호 타입이 있습니다. 7호 타입. 그리고 8호 타입이 있습니다. 5구 타입 기준에서 본다면 전용 면적으로 따져본다면 전용 약 18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고, 7호 타입은 전용 22평 정도 되는 크기이다. 8호 타입은 전용 약 25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과 다르게 이 아파트에서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원래 각 방마다 발코니가 원래 있고, 주방, 거실에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이 서비스 면적이 포함된 면적을 실사용 면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발코니를 전부 다 확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내 면적이 오피스텔과 다르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서비스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아파트 기준에서 최소는 한 5평에서 많게는 9평 정도 크기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3면 확장이 다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오피스텔 8호 타입 기준은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8호 타입과 동일한 면적이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아니죠. 자, 서비스 면적이 7평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확장을 해서 그러면 8호 타입 기준에서 본다면 전용이 몇 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실사용 면적이 약 33평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또 7호 타입 기준에서 본다면 전용 22평에 7평의 서비스 면적이 포함된다면 실사용 면적은 29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또 5구 타입 전용 18평에 만약에 7평 서비스 면적이 포함이 된다면 약 25평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8호 타입 오피스텔의 평형은 골든 센트럴 아파트의 5구 타입과 동일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격 추세를 알려면 미사강변 골든 센트럴 5구 타입의 가격 추이를 잘 살펴봐야지만 우리 아파트가 얼마 정도 매도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집값이 상승되는 과정에 집값이 하락하는 조정기를 맞이하는데 그 시기가 이 아파트의 펀더멘탈의 진짜 가격대를 알 수가 있다고 예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많이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 시기는 대세 상승장에 하락했던 시기는 2019년 이후부터 본다면 2019년 상반기가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점이었는데 요 시기에 미사강변 골든 센트럴 아파트는 얼마였냐? 5억 5천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상승기에 잠시 하락한 조정기가 찾아왔는데 요 시기에 집값은 얼마 정도 올라갔냐? 약 7억 2천 정도까지 올라갔다. 7억 2천. 자, 따라서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아파트마다 가격 상승률이 다른 게 아니라 평형대 구성마다 상승률이 전부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상승률은 대장 아파트, 경기도권 지역 일대의 대장 아파트는 과천과 판교 지역 일대에 있었죠. 따라서 그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는 다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본다면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얼마 정도 상승을 해야 정상적이냐라고 본다면 9억대 후반, 약 10억 정도가 이 아파트의 원래 전고점 구간까지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다. 그런데 이 아파트 얼마까지 상승했냐면 약 9억 한 7, 8천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미사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다. 자, 그에 반면에 우리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입주를 시작하고 8월 달부터 이제 실거래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020년 가장 저점 금액이 얼마 찍혀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2019년 상반기에 금액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저점 금액은 5억이었다. 5억. 그리고 2020년 8월 이후부터 실거래가가 찍혔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의 저점 금액은 7억으로 나와 있다. 7억. 자, 따라서 5억과 7억 구간에 있어 상승률을 대입해 본다면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얼마 정도 상승을 해야 정상적이냐라고 본다면 9억 초반이다. 9억 초반. 그런데 실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52평입니다. 52평은 전용 면적 8호 타입 기준인데 그 면적 기준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냐면 9억 후반대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미사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와 가격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끔 상승을 한 거다.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었다. 거품이 낀 상태로 상승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9억 후반대의 전고점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겁니다. 5억대까지 금액이 떨어졌었던 거죠. 엄청난 낙폭이 됐던 건 실제 이 아파트의 정고점이 10억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원래 정고점은 9억 초반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거품이 껴서 상승된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가 미사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를 취득한다, 8.4%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었었고요. 그에 반면에 미사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중과 적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4.6%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는 B보다는 A가 훨씬 더 유용하게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요층들이 거의 다 오피스텔로 많이 투입이 돼서 가격 상승폭이 컸었던 거다. 따라서 정상적 가격은 9억 초반이기 때문에 10억 정도까지 상승했던 정고점을 생각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A와 B 아파트에는 가격 차이가 명확하게 있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때 미사 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는 얼마까지 상승했냐면 평균적으로 8억 3천까지 상승을 했었다. 그에 반면에 이 힐스테이트 미사역은 2020년 하반기에 평균가를 보게 되면 약 7억 6천이었습니다. 7억 6천. 자, 이걸 보게 되면 금액적인 차이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금액적인 차이 부분에서 봤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십니까? 자, 집값이 상승하는 정상적인 하락에서 상승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약 한 7천 정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저는 한 7, 8천 정도의 금액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도 약 7천에서 8천 정도의 차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차를 두면서 상승을 한다. 시차 상승이 있는데 이 시차 상승은 약 6개월 정도의 시차 상승이 있다. 우리 2022년 12월 달이 미사 강변 골든센트럴의 가장 저점 바닥 금액이 형성됐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달에 저점 가격을 형성해서 바닥을 다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의 시차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사 강변 골든센트럴 아파트가 상승을 한 이후 우리 오피스텔도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겠지만 다시 따라붙을 겁니다. 그 금액적인 차이는 7, 8천 수준에서 다시 좁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기준에서 약 8억 정도 나옵니다. 8억. 그러면 정고점 대비 약 80% 수준까지는 회복된 상황이죠. 자, 그에 반면에 우리 아파트의 현재 기준 금액은 약 7억 중반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다. 따라서 지금 기준에서 약 75%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사 강변 골든센트럴은 얼마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반등의 금액 선을 9억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한두 건 거래로 9억을 넘어서는 거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 구간은 9억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그런 금액적인 차이는 7, 8천이 나고 있고 또 시차 상승은 6개월 정도를 두고 상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골든센트럴 아파트는 약 9억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는 2024년 하반기 정도 6개월 차이를 두고 그리고 7, 8천 정도의 금액 차이를 두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 8억 초반 정도 요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이 투입되고 유입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이젠 모든 조정 대상 지역 일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미사역 지금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약 4.6%인 반면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미사강변 골든센트럴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기본세율이죠. 3.3%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분에서 만약에 9억 정도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로 가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될 수 있지만 거래될 수 있는 매도 금액이라고 보고 있겠지만 거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되는 게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가 붙을 때 그 수요한테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